자, 토픽 다섯 번째입니다. 바로 삼각함수의 기본. 삼각함수는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 의외로 삼각함수의 기본이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그냥 문제만 풀려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100%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각함수는 더욱더 기본기가 탄탄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론 모든 수학 과목이 그 단원이 그렇겠지만 더욱더 기본기에 충실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개념에서 구멍이 나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의외로 쉬운 문제들도 그 개념이 부족해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또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코사인, 사인, 탄젠트,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정의부터 잘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정의는 뭐예요? 그죠?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값이 뭐다? 코사인, y좌표 값이 사인, 그 동경의 기울기가 탄젠트, 이렇게 세 가지가 바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정의예요. 칠판으로 와서 간단하게 확인해 볼게요. 단위원이 뭐죠, 친구들? 그죠?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일자리인 원을 우리가 단위원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반지름 일자리인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그쵸? 여기 있는 시초선으로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선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렇게 동경을 하나 대충 그렸을 때 뭐가 생깁니까? 그쵸? 여기 교점이 생겨요. 단위원과 왜 이래 이거? 단위원과 교점의 교점, 그죠? 자, 그러면은 단위원이 이런 식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이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그쵸, 동경의 크기, 각의 크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 녀석 코사인 값은 바로 보다, 그렇죠, x좌표, 이 코세타의 x좌표가 바로 코사인, 그리고 요거 y좌표가 뭐예요? 그렇죠, 여기가 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경의 기울기가 뭐라고요? 기울기가 탄젠트가 되는 거예요. 자, 기울기가 탄젠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울기의 측정 방법이 또 뭐가 있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있지. 그러니까 x 증가량이 코사인 세타 분의 y 증가량이 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세타란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죠. 바로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이다. 코분의 사. 탄젠트는 코분의 사이다 라고 하는 것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코사인, 사인, 탄젠트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모르고 문제 푸는 친구들 많이 봤습니다. 절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0분법과 호도법의 변환. 그죠? 여러분들 6분의 1파이가 30도이다. 심지어는 3분의 2파이가 110도이다.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변환이 되어야 하는 거는 당연한 거야. 그죠? 무슨 말이냐? 만약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6분의 7파이 이렇게 문제 속에서 6분의 7파이가 보이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특수각이잖아. 210도잖아. 이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안 들잖아요. 그럼 삼각함수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문제를 풀려고 들이대다 보니까 계속 뭔가 찝찝하고 잘 안 풀리고 틀리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자, 60분법 호도법을 정확하게 변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각은 여러분들 30도, 45도, 60도 뭐예요? 그죠? 이렇게 세 가지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요 30도, 45도, 60도가 특수각인데, 이것은 예각 중에 특수각이고요. 특수각은요, 4분면마다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마다 하나씩 한 세트씩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 30도, 45도, 60도. 요게 이제 1사분면 예각에서의 특수각이고요.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30도, 45도, 60도.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30도, 45도, 60도. 그러니까 120, 135, 150 이렇게 세 개가 또 특수각이에요. 그죠? 그것은 라디안으로 표현하면, 호도법으로 표현하면은 3분의 2파이, 4분의 3파이, 6분의 5파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4분면에서의 특수각은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30도, 45도, 60도 이렇게가 또 뭐예요? 특수각입니다. 특수각은 그래서 180도를 기준으로 30, 45, 60이 추가된 거니까 210, 225, 240 이렇게가 특수각이고요. 이걸 우리가 호도법으로 변환하면은 6분의 7파이, 4분의 5파이, 3분의 4파이예요.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부터 또 30도, 45도, 60도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추가된 300도, 315도, 330도 이렇게 또 세 가지가 특수각이고요. 이걸 우리가 라디안으로 나타낼 때에는 3분의 5파이, 3분의 7파이, 6분의 11파이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4, 32, 12가지의 특수각이 있는 거죠. 그럼 특수각이 요게는 이제 동경이 되는 겁니다. 동경, 그죠? 요 동경에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미리 찍어놨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0도다, 6분의 1파이다. 그러면은 요 동경의 x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지. 2분의 3파이,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y좌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인값 2분의 1. 그리고 나서 요 빨간색 30도라는 동경의 뭐예요? 기울기. 요 기울기는 여기다 써놨습니다.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3분의 루트 3이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요 그림이 개인적으로는 머릿속에 그냥 거의 이미지화 시켜서 각인화되어 있으면은 문제 풀 때 너무너무 도움이 되고 마치 흡사 9구단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3, 7에 21 그냥 외우잖아. 설명은 할 수 있지.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7번 더한 것이 3, 7이야. 3 곱하기 7 맞나? 근데 우리가 3을 7번 계속 더할 수는 없잖아. 외우죠. 기본적인 건 문제를 풀 때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것은 암기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선생님은 요 특수각과 그 특수각에 대한 특수각은 이렇게 12가지가 있는 겁니다. 이 특수각에 대한 어떤 위치 그리고 그때의 코사인 값, 사인 값, 그다음에 기울기, 탄젠트 값이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암기가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어딘가에서 잘 갖다 놓고 꼭 많이 암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36번 문제를 풀면은 여러분들 스스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기본기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가늠해 줄 수 있는 좋은 예제이지 않나 싶어서 한번 실어놔 봤습니다. 스스로 한번 풀어보세요. 스스로 꼭 풀어보시고 또 같이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x가 0부터 2파이예요. 뭐 그렇다 치고요. 그 다음에 사인과 코사인을 뺐더니 1과 같다의 해를 구하래요. 해는 x값이니까 x는 각이죠. 각. 어떤 각, 이 등식을 만족하는 x라는 각은 0부터 2파이에서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건데요. 일단 우리가 사인, 코사인은 정의 자체가 뭐라고? 정의 자체가 그렇죠. 단위원과 동경의 교점의 x좌표, y좌표. 맞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단위원을 한번 그려볼 필요가 있죠. 단위원을 한번 그려보자. 단위원을 이런 식으로 그려봤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봤다.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가면서 생기는 교점은 결국에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 원주 위의 점들이야, 친구들. 원주 위에 점이 있었을 때 그 점 하나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이 바로 코사인 x. 이 녀석의 값이 바로 보다 사인 x. 이러는 거야.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편이상 얘를 라지 x와 얘를 라지 y라고 좀 둬볼게요. 괜찮죠? x, y.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를 그냥 라지 x. 그 다음에 얘를 그 다음에 라지 y라고 둬볼게. 지금 무슨 말이냐? y-x를 1을 만족하는 그러한 동경 위의 점은 뭐냐라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x제곱 여기서 이제 뭐 약간 TMI죠. 그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기 있는 수많은 x, y들은 뭐야? 여기 있는 수많은 x, y들은 결국에는 뭐예요? 그렇죠? 원점과의 거리가 언제나 1이죠. 그렇잖아. 이 점도 원점과의 거리가 1이고요. 여기 있는 점도 여기 있는 원점과의 거리가 1이고요. 여기 있는 점도 원점과의 거리가 1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사실 이건 안 써도 되는데 그냥 써본 거예요. 왜? 이해를 좀 처음이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 y-x를 1을 만족하는 그러한 y가 있다. 근데 걔네들은 동시에 이런 어떤 이렇게 수많은 무슨 이런 좌표 평면이 있는 게 아니라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1을 만족하는 거는 기본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y 빼기 x가 1인 거는 여기 있는 점들 중에서 뭐냐, 어느 점이냐, 그때의 각을 구하세요라고 해석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해석하기 위해서 y는 x 더하기 1 직선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y는 x 더하기 1은 누구니? 그렇죠. 절편이 1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를 지나는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생각을 안 하면 그냥 단순하게, 굉장히 단순하게 y는 x 더하기, 그러니까 y는 x 더하기 1을 만족하는 x와 y는 얘네들이잖아. 얘네들 다다다다다다다다 맞아요? 그런데 얘네들 중에서 동시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도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지. 맞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이 직선과 이 단위원과의 교점을 만족하는 점, 그게 어디니? 말이 쓸데없이 길다. 그러면은 얘랑 얘란 얘기죠. 맞나요? 그러면은 이 교점을 만들어주는 동경, 즉 그 각은 어디예요? 이만큼이죠. 그리고 이 동경의 교점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각은 누구예요? 이만큼이란 얘기예요. 그럼 끝났지. 답이 두 개라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파이와 파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두 개가 정답이에요. 2분의 파이와 파이, 90도하고 180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이 뒤에 가시면 이거 사인 코사인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살짝 그리고 그다음에 살짝 그려가지고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거 이거를 떠올리는 게 가장 기본이야. 기본 x좌표 코사인
맞나요? y좌표 사인. 맞나? 그 생각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이렇게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문제였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꼭 정의, 사인 코사인의 정의를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37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x가 이렇게 됐을 때 y를 만족하는 해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기를 좀 이렇게 연습하는 의미로 문제를 풀자. 그러면은 코사인 x 선생님이 그냥 x좌표 x 라지 x, y좌표 라지 y라고 두면은 일단은 이 라지 x와 라지 y, 코사인 x와 왜 이래? 사인 x의 존재 자체가 어디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요? 그렇죠? 단위원 위에 있는 점들이라고요.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위원 위에 있는 원주 위의 점들이 뭐예요? 이거의 기본적인 요 라지 x와 라지 y의 후보들이야. 후보들. 맞나요? 얘네들이 후보들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x 마이너스 루트 3y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러한 등식도 성립하는 것은 누구냐? 그러니까 얘네들 중에서 얘도 만족시키는 건 누구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그죠? 이거 우리가 이 원과 그다음에 이건 직선이잖아요. 직선과의 교점을 찾아라 그런 말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뭐 일단 해보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될까? 루트 3y는 어떻게 됩니까? 루트 3y는 x 플러스 2가 되니까요. y라고 하는 것은 루트 3분의 1x 더하기 루트 3분의 2라고 하는 아주 지저분한 녀석이 나오는데 일단 이 녀석의 x좌표는 얼마야? x좌표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기울기가 루트 3분의 1짜리라는 얘기야. 친구들 루트 3분의 2 기울기 탄젠트가 얼마가 되어야 루트 3분의 1이죠? 그렇죠? 얼마예요? 30도잖아. 6분의 파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기울기가 30도짜리인 직선을 그릴 건데 만약에 직선이 이렇게 돼봐요.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원은 만나는 게 없으니까 답이 없지. 그리고 만약에 30도가 이렇게 돼봐. 그러면은 얘랑 교점이 두 개야. 그럼 한번 직접 그려볼게. 그냥 찍는 거야. 물론 틀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랑이니까 답이 뭐예요? 이것도 답이고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의 각도 답인데 너무 어렵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구하겠니? 그러니까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뭐예요? 30도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한번 딱 접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보면서 확인해 보는 것은 뭐야? 그렇죠? 이 직선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바로 1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을 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쓰면 어떻게 돼요? 바로 여기 x 마이너스 루트 3y 플러스 2는 0이니까 바로보다 1 더하기 루트 3의 제곱이 3이니까 1 더하기 3 2분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2분의 00 집어넣으면 절대값이니까 1 맞잖아요. 그치? 맞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설마 아시겠죠? 좋아요. 그러니까 이 직선은 뭐냐면은 바로 얘란 얘기야. 얘.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바로 여기 교점이 이거란 얘기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x와 y들은 얘네들이고 그네들 중에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는 얘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정답은 해니까 각이죠. 각. 어떤 각? 바로 이 각이 답이 되겠지. 그럼 이 각은 어떻게 찾아요, 친구들? 아까 여기가 뭐라 그랬어요? 30도라고 했죠? 그럼 여기 90도니까 여기가 100 얼마가 돼야 하니? 150도가 돼야 되나요? 150도 왜 나와? 합해서 180도니까 60도가 돼야 되죠. 그러면은 요만큼의 각은 얼마야? 정답은 120도. 120도는 저 3분의 2파이다. 뭐 여기까지도 써주면 좋고요. 아무튼 그렇다. 정답은 120도 혹은 3분의 2파이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왜냐고요? 이 녀석의 각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코사인과 사인은 보다 그죠? 단위원에 있는 원주에서의 x좌표, y좌표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38번입니다. 코사인 x 빼기 2분의 사인 x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또 똑같은 문제죠. 코사인 x를 라지 x, 사인 x를 라지 y로 잠깐만 두면은 그러한 x, y는 일단 누구들이에요? 그렇죠. 바로 반지름이 1짜리인 단위원 그 단위원 이렇게 삐뚤어졌냐 중심이 여기 단위원 위에 있는 원주들이 바로 요 x, y들이야. 얘네들이 일단 후보야. 후보. 그런데 그 x, y를 어떻게 계산한 값을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굳이 이렇게 계산한가 한번 여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계산한 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즉 얘네들 중에서 x 빼기 2를 분모에 깔고 분자를 y로 깔았을 때의 값을 가장 크게 가장 작게 하는 건 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합리적이죠? 맞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맞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거의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수로그 함수 가나다 문제 풀면서 했던 거와 겹칩니다. 바로 여기 보이지 않는 0을 한번 만들어 볼까? 그렇게 되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x, y와 2, 0의 뭐다? 기울기다. x, y와 2, 0 이 두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일괄적으로 x에서 1을 빼고 y에서 0을 뺀 거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맞죠? 여기 있는 수많은 x, y들이 있는데 그것과 2, 0과의 기울기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가 되겠죠? 2, 0과의 기울기 중에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게 뭐냐? 이렇게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여기 있는 점들을 기울기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일단 기울기가 여기서 출발해보지. 그럼 기울기가 이거 이렇게 되다가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죠? 잘 따라오세요. 그렇게 되다가 한번 접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접하고 다시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은 딱 봐도 그냥 뭐야? 가장 최대 기울기. 최대는 일단 양수가 돼야 되고 양수 중에 제일 가파른 거는 이렇게 접할 때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접점일 때. 맞나요? 왜냐면 여기가 양수인데 여기가 이제 만약에 그 x, y가 이런 데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지니까 기울기 값이 작아지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x, y가 막 이런 데 와봐요. 그럼 역시 기울기가 또 완만해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대. 같은 맥락으로 최소는 어디겠니? 친구들 그렇죠? 여기겠죠. 여기가 바로 최소의 기울기. 뭐 이래 이거. 다시 한번. 최소의 기울기가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지날 때. 맞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점의 기울기가 바로 맥시멈 답. 그 다음에 이 점의 기울기가 바로 뭐예요? 그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미니멈. 이 녀석이 이제 두 개가 답이 되겠지. 그럼 이제 기울기만 잘 구하면 되는 건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직선으로 만나잖아. 그러면은 내가 구하는 기울기는 이 녀석과 수직으로 만나니까 우리가 수직으로 만나는 기울기는 곱해서 얼마? 마이너스 1. 걔를 이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그냥 해봤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1이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기가 1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2예요. 여기가 2예요. 그럼 여기가 얼마나 얘기해요? 1대 2대 루트 3 직각 삼각형 1대 2대 루트 3 아주 유명한 직각 삼각형이잖아. 그런데 내가 이거를 여기서부터 수선해봐라 이렇게 한번 그어서 내려볼까요? 맞아요. 그러면은 누구랑 닮음이니? 바로 얘랑 닮음이 되는 거는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이거는 그냥 AA 닮음이니까 맞죠? 여러분들 해보셔야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1이었기 때문에 이 직각삼각형도 어디가 1대 2대 루트 3 그 1대 2대 루트 3의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1대 여기가 2대 여기가 루트 3이라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 윗변이 이제 2분의 1이 돼야 되고요. 여기가 높이가 2분의 루트 3이 돼야겠죠. 살짝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인데 선생님이 지금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거가지고 닮음이 돼가지고 여기가 1대 2대 루트 3이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2분의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왜? 자꾸 끊기잖아. 스스로 생각하기에 뭐야 왜 이렇게 빨리 말해 라고 끊기는 친구들은 아직도 도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되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셔야 돼요. 스스로. 알겠죠? 꼭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것들은 빠르게 계산하고 넘어가는 연습. 어떻게 보면 시험장에서는 그런 게 훨씬 중요하거든. 진짜로. 그렇다.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바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이니까 얼마야? 그렇죠? 루트 3이잖아. 얘가 루트 3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찾는 가장 작은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이게 일단은 최소 기울기가 되고요. 최소값이지, 그치? 같은 맥락으로 얘랑 대칭인 거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그렇죠? 그냥 양수란다. 그 음수만 떼가지고 그냥 루트 3분의 1이 최대값이 되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답이다. 최소, 최대 이게 답이란 얘기예요. 무슨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두 가지를 좀 배워갈 수 있을 것 같아. 너무나 간단한 문제이지만 이 문제 속에서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x, y를 치환해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이렇게 계산한 값의 최대 최소인데 이렇게 계산하는 게 무슨 말? 그렇죠? 점과 점 사이에 기울기로 해석한다. 이렇게 두 가지. 맞죠? 그런 것만 잘 한번 기억해 보셔가지고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39번입니다. 방정식 4 코사인 제곱 x 마이너스 1은 0과 일단 여기까지의 코사인 제곱 x는 4분의 1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든 생각은 뭐예요? 그렇죠? 코사인 x는 2분의 1도 오케이, 마이너스 2분의 1도 오케이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코사인 x는 우리가 단위원에서 생각했을 때 그 존재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애들이라고요? 그렇죠? 바로 동경의 교점. 그러니까 뭐예요? 원주 위에 있는 점이죠. 원주 위에 있는 점에 x좌표가 코사인입니다. 그러면은 x좌표가 2분의 1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지. 그러면은 그 녀석 x좌표를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로 만들어주는 동경은 어디야? 동경은 이렇게 이었을 때 바로 이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었을 때 바로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이었을 때 만드는 요거 하나,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이었을 때 만드는 요거 하나, 이렇게 네 가지의 동경 이거, 동경 이거, 동경 이거, 동경 이거, 이렇게 네 가지의 동경이 바로 x좌표가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애들이에요. 그런데 두 개를 곱해서, 즉 사인과 코사인을 곱해서 음수가 나오려면 우리는 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오, 그 다음에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얼싸안고 올 산타 크로스 할아버지, 이거 뭔 말이야? 그렇죠? 얼싸안고, 여기는 전부 다 플러스,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라는 거 아시죠? 그 이유도 아시죠? 무조건 외우지 말고 설명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서로 곱해가지고 음수란 얘기는 서로 부호가 다른 데는 어디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하고 여기는 탈락이죠. 어디? 바로 이쪽 1사분면과 4사분면은 탈락이지. 왜? 여기는 둘 다 플러스 플러스니까, 그쵸? 둘 다 곱하면 음수가 될 수가 없고요.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라는 얘기는 사인과 코사인이 전부 다 음수죠. 실제로 x좌표도 음수, y좌표도 음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음수니까 곱하면은 0보다 작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는 탈락이 되고요. 정답은 뭐야? 정답은 바로 요거랑 요거, 이렇게 두 가지가 정답이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x니까 x는 각입니다. 각. 그러니까 첫 번째 정답은 어디의 각이에요? 동경 요만큼의 각이 첫 번째 정답이고요. 두 번째는 요만큼의 각이 두 번째 정답이 되겠지.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따져야 돼요? 어떻게 따져야 돼? 바로 요거를 알면 되겠지. 요걸 알면 되겠죠. 맞나요? 2분의 1, 여기 어디 갔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만족하는 요 동경 얼마예요? 120도 3분의 2파이. 맞나요? 그러니까 3분의 2파이 혹은 뭐 120도라고 써도 좋고요. 맞나요? 그리고 또 뭐야? 저기 가면은 여기 2분의 1 만족시키는 거 어디예요? 300도 혹은 3분의 5파이. 요게 답이란 얘기야. 3분의 5파이 300도 이렇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 머릿속에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3분의 2파이와 3분의 5파이 혹은 120도와 300도. 어쨌든 문제에서 답을 뭐야 이거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3분의 7파이로 써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420도라고 써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보기 객관식이었잖아요. 이 문제가 원래는 다 객관식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그냥 보기를 지운 거지. 아마 3분의 7파이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3분의 7파이가 정답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의 결론은, 이 문제에서 배워가야 되는 건 뭐예요? 딱 하나야. 이거 알아라. 이거 알아야 돼요. 꼭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잘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40번입니다. 수열이 있어요. 그런데 수열이 좀 특이하네요. A에는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보시면은 항해 번호 1, 2, 3, 4가 쭉 갈 때마다 얘만 바뀌잖아.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쭉 갈 때 그 값은 뭐예요? 1을 집어넣으면은 2, 2를 집어넣으면은 3 더하기 1이니까 4, 그 다음에 2, 4 이런 식으로 2, 4, 2, 4가 계속 반복되는 주기 수열이란 얘기죠. 그죠?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나서 PN을 보니까 되게 좀 희한하게 생겼네. 이렇게 좌표가 있는데요. 바로 여기 좌표에 이제 코사인 값과 사인 값 앞에
요 AN과 AN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PN, N이라고 하는 요 첨자 번호가 바로 요 AN의 첨자와 동일하잖아. 그럼 여기 1이 들어가면 앞에 이제 2, 앞에 2가 붙는 거고, P2는 여기가 이제 4가 붙는 거고요. P3는 여기 다시 2가 붙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코사인 값, 사인 값 앞에 있는 것은 동시에 2가 되거나 동시에 4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24, 24, 24가 계속 바뀌는 상황이고요. 자, 그다음에 코사인 요거 보자. 요거를 볼 텐데 요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 보세요. 3분의 2n 파이에서 변수는 n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2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각이 돼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사인 3분의 2 파이 곱하기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무슨 말이에요? 3분의 2 파이가 친구들 얼마예요? 120도. 여기 우리가 요 그림 당연히 알아야 돼. 3분의 100. 3분의 2파이가 이만큼이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얘가 지금 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곱하기 n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n이 1이면은 3분의 2파이, n이 2면은 3분의 2파이가 2번, n이 3이면은 3분의 2파이가 3번 이럴 건데 눈치를 딱 채죠. n 여기 3만 들어가도 뭐야? 다시 2파이가 되니까 제자리. 어떤 제자리? 다시 시초선으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맞나?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3주기 함수라는 거지. 3주기 함수. 3주기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3주기라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여기가 n이 1일 때 3분의 2파이 맞나요? 그러면 n이 2일 때는 얼마예요? 3분의 4파이 이렇게. 그리고 n이 3일 때에는 다시 여기서 2파이니까 한 바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이 4일 때에는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3분의 2파이 이렇게. 맞나요? 다시 3분의 4파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걔네들이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똑같잖아. 맞나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앞에 있는 거 여기 P 앞 여기 코사인 사인 앞에 있는 요 AN은요 24, 24, 24 2주기 함수가 되고요. 맞나요? 그런 다음에 여기 코사인 콤마 사인은 뭐야? 여기 앞에 있는 요 각은 뭐예요? 각은 뭐야? 뭐예요? 여기는 3주기라는 거지. 3주기. 그죠? n이 1, 2, 3일 때 한 번씩 다다 돌아가서 다시 이제 4, 5, 6일 때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은 봐봐. 여기 앞에 있는 것은 2주기 함수. 2주기, 주기가 2,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것은 주기가 3이에요. 그러면은 2주기와 3주기가 만났잖아? 그러면 걔는 몇 주기가 돼요? 바로 2와 3의 최소 공배수인 6주기가 되는 거죠. 6주기.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괜찮아요?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겠죠? 오케이 됐죠? 오케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2009라고 하는 것은 6을 주기로 하면은 나머지가 얼마란 얘기예요? 이렇게 6을 주기로 하면은 6, 3, 18에다가 20에다가 6, 3, 18에다가 29니까 6, 4, 24 이렇게 된 거죠. 4, 24. 그럼 나머지가 5네. 그러니까 6씩 334바퀴 똑같이 돌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5니까 바로 정답은 P5와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막 예쁜 문제는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거? 그쵸? 이런 거 3분의 2 파이가 여기고 그죠? 그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럼 다시 제자리 이런 식으로 뭔가 3주기를 갖고 회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좀 가져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사인 코사인 그래프를 한 평면에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시죠? 좀 복잡해 보이지만 굉장히 예쁜 그래프가 겹쳐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만 좀 느끼면 좋겠냐면은 일단 여러분들 그 사인 그래프가 이거인 건 아시죠? 요거 설마 요거 아시죠? 그리고 코사인 그래프가 요거인 건 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게 다 특수각들입니다. 요거 특수각들이고 거기에 따른 삼각함수의 그 사인 코사인의 함수값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느껴야 되는 게 바로 교점. 사인 코사인의 교점은 어디냐면은 여기 그리고 여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어요. 물론 선생님은 지금 1, 2, 3, 4분면 그러니까 0부터 2파이까지 즉 한 사이클 안에서의 관찰되는 것들이지 대부분 여기서 다 관찰하죠. 그죠? 아무튼 교점은 4분의 파이일 때 한번 그리고 쭉 내려가시면은 4분의 5파이일 때 한번 이렇게 교점이 있어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잘 보세요. 요 교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봐봐. 여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인입니다. 이게 사인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이렇게 형광펜을 좀 두꺼운 걸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거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닥 여기까지는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사인 값이 더 큰 애들이야. 같은 각이 들어갔을 때 사인 값이 더 큰 애들입니다. 큰 애들. 그렇잖아. 여기는 지금 이쪽은요 코사인의 그래프가 더 사인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잖아요.
보세요. 여기도 바로 코사인의 그래프가 사인의 그래프보다 더 위에 있죠. 그러면은 여기 4분의 파이 이부터, 그러니까 뭐 등호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는 건 그때마다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4분의 파이부터 4분의 5파이까지의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의 비교를 했을 때에는 사인 값이 더 큰 거예요. 코사인 값이 더 밑에 있잖아.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아까 사인과 코사인의 값을 뺐더니 여러분들 아까 몇 번이었냐면은 이거 36번. 사인 빼기 코사인이 1이란 얘기는 맞아요? 일단은 사인이 더 크고 커야 되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양수 1이 나오니까. 그럼 1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바로 이거죠. 큰 거에 작은 거니까 일단은 이쪽 범위에서란 얘기고. 그럼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뺐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요만큼. 그렇죠? 꼭대기에서 0까지 요만큼. 그러니까 2분의 파이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죠. 파이, 여기 하나. 맞나요? 그러니까 2분의 파이하고 파이가 답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도 관찰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약간의 관찰 대상이고,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다면 필요에 따라서는 그때그때 그려서라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찾아가면서 답을 낼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많이 좀 스스로 몇 번씩 써가면서 좀 익숙하게 좀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자, 각 변환 너무 중요하죠. 각 변환 아직도 잘 모르고 단순하게 암기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답이 나오면 좋아요. 답이 나오면 다행인데 조금이라도 좀 응용이 되어 있거나 조금 복잡한 경우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해를 좀 하셔가지고 자유자재로 좀 다룰 수 있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각 알파와 각 베타에 관한 이야기인데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두 개를 더해서 딱 90도 2분의 파이인 상황에서를 한번 관찰해 보자. 이거는 단위원보다는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관찰하는 게 되게 직관적이고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직각 삼각형 하나 그래요. 그러면은 직각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각을 선생님이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보세요. 사인 알파는 누구예요, 친구들?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분의 이거지. 맞나요? 선생님이 이걸 그냥 편의상 a분의 b라고 둬볼까? 그냥 대충 하는 겁니다. 여기 a, b, c라고 한번 둬볼게요. 그러면은 사인 알파는 뭐예요? a분의 b죠? 근데 그 a분의 b는 베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베타 입장에서는 바로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베타가 a분의 b니까. 맞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코사인 베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알파와 베타, 즉 두 각의 합이 90도, 200이 왜 나와? 90도, 즉 2분의 파이인 관계에서는요. 바로 사인과 코사인이 서로 같습니다. 즉 어떨 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더해서 90도가 돼. 즉 2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에서는 사인, 코사인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봐봐. 사인 30도 기억나시죠? 걔는 뭐랑 똑같았어요? 이 60도랑 똑같은 거야. 2분의 1이니까. 맞아요? 왜? 얘랑 더하면은 90도니까요. 맞죠? 그러면은 뭐 가끔 뭐 내신 스타일 뭐니까 문제집에 많이 나오지만 뭐 사인 1도는 뭐랑 똑같아요? 코사인 89도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으로 두 각을 더했을 때에는요. 사인 코사인이 서로 같다.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엔 탄젠트를 보자. 탄젠트. 친구들, 탄젠트 알파는 얼마예요? 그렇죠? C분의 B 되는 거 보이죠? C분의 B. 그런데 C분의 B는 베타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B분의 C가 되네요. B분의 C. B분의 C. 어때요? 분모 분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탄젠트 베타 분의 1로서 해석이 가능하지. 맞나요? 봐봐. 이거분의 이거는 이 입장에서는 이거분의 이거니까 서로 분모 분자가 바뀌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가 서로 더해서 90도인 관계에서는 역수 관계다라고 하는 거입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알파와 베타가 서로 90도인 관계에서는 합해서 90도인 관계에서는 탄젠트는 역수 관계이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알잖아. 탄젠트 30도는요. 탄젠트 60도 분의 1이에요. 아시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루트 3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60도, 얘가 루트 3이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지만 탄젠트 10도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탄젠트 80도 분의 1이 되는 거지. 서로 더해서 90이 되면 탄젠트는 서로 역수관계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 탄젠트까지는 조금 나오는 가능성이 좀 잘 못 본 것 같은데 이거는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그죠? 사인, 코사인은 서로 각의 합이 90도이면 사인, 코사인은 서로 바꿔도 돼요.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각 알파와 각 베타가 합해서 파이 180도인 경우가 제일 많이 나와요. 빈도가 제일 높아. 선생님 경험상 그래요. 자, 한번 관찰을 좀 해볼게요. 이번에는 단위원에서 한번 관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원을 하나 그려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예쁘게 그려보고요. 일단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알파, 베타를 이렇게 한번 설정해 볼게요. 이 정도의 동경의 각을 알파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내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은 이 동경 보이죠? 요 동경을 y축 대칭해 보세요. 그러면은 요 정도 생길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요 정도가 따다다다당 이 정도가 똑같이 알파라는 각을 갖는 거지. 맞나요? 자, 그러면은 요거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자, 여기까지의 동경의 이만큼의 각을 내가 베타라고 두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의 합이 뭐예요? 파이가 되는 거지. 맞나? 맞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알파 정도의 각을 하나 잡고 얘를 y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니까 얘가 알파가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큰 이 동경, 그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동경의 각이 베타예요. 그렇게 되면 알파, 베타는 합해서 180도인 관계라는 거야. 맞죠? 자, 그러면은 대칭성에 의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좌표, 요 좌표는 서로 어때요? 이렇게 이었을 때 서로 합동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는 서로 합동이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러면은 합동이니까 모든 게 같기 때문에 보세요. 일단은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서로 같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녀석의 높이는 누구지? 그쵸? 알파의 사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 그리고 이 녀석의 높이는 뭐예요? 그쵸? 베타라는 각의 사인 값이죠. 다시 한번 베타라는 동경 생긴 좌표, 그쵸? y 값 뭐예요? 이게 바로 사인 베타라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높이가 같네. 양수로서 동일하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서로 동일하다. 이거 써두자.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는 서로 같습니다. 어떨 때? 이 알파와 이 베타가 합해서 파이가 될 때, 즉 180도가 될 때는 사인 값은 서로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정리 한번 더 하고 가자. 자, 그러면 이게 x좌표 뭐가 되는 거지? x좌표는 그렇죠, 코사인 알파죠. 이 녀석의 x좌표는 누구예요? 그렇죠, 코사인 베타잖아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녀석은 양수로서 코사인 알파고 얘는 음수로서 코사인 베타인데 거리는 같고 방향만 다르지. 그러니까 얘는 서로 무슨 관계? 음수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코사인 알파와 코사인 베타가 있는데 이 각 알파와 각 베타가 합해서 18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서로 음수 관계 마이너스가 붙어야 서로 같습니다. 마이너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맞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탄젠트까지 좀 보도록 하자. 자, 탄젠트를 보세요. 탄젠트는 기울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의 기울기의 측정은 뭐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러면은 요 동경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밑에 있죠. 지금 이 동경과 이 동경의 x 증가량은 둘 다 똑같아요. 하지만 y 증가량의 방향이 다르지. 얘는 위로 올라가고 얘는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절대값은 같지만 음수 관계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는 서로 마이너스가 붙어야 서로 같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여기까지가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 파이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암기해 볼까요? 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가 서로 같습니다. 어떨 때? 더해서 파이일 때. 코사인은 서로 부호가 다르니까 당연히 탄젠트는 코분의 사인이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하나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하나 붙겠지. 물론 기울기로 이해해도 좋고요. 맞죠? 연습을 좀 해볼까요? 만약에 사인 뭐일까? 30도야. 그럼 이거는요. 30도와 150도는 더해서 180이니까 사인으로서 호환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사인 30도는 사인 150도랑 그냥 같은 거야. 무슨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사인 135도는 사인 135도 너무 크잖아. 그러면은 합해서 180이 되는 각은 45도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45도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바로 튀어나오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코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도 이거 저리 치워. 코사인도 합해서 180도. 예를 들어서 코사인 내가 만약에 얘들아 코사인 150도는 뭘까?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는요. 150도는 30도랑 더해서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사인 그대로 붙고 부호만 달라지니까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지요 라고 해석을 금방금방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이런 식으로 각이 서로 합해서 파이 180도가 되면요. 사인은 똑같아. 그렇잖아. 이거 그림만 이미지를 딱 돌리면은 이렇게 높이가 같으면 사인 똑같고, 그다음에 x좌표는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탄젠트도 서로 부호가 반대이고,
맞죠? 그런 것도 한번 떠올려서 암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이 2분의 3파이 얼마요? 270도일 땐 어떻게 되느냐? 한번 그림을 또 그려보면서 이해를 해보도록 하자. 그러면은 단위원을 하나 그리세요. 단위원을 하나 그리시고요. 그죠? 이렇게 좀 이상하다. 다시 이렇게 좋아. 그 다음에 또 알파를 그냥 이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렇게 알파를 잡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또 다른 동경을 어떻게 그리냐면요. 3, 4분면에 그려볼게요. 3, 4분면은 어떻게 그릴 거냐면은 이만큼 정도 그릴 건데요. 요만큼 벌어짐 정도가 알파 정도로 잡아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시작부터 이만큼을 베타라고 두는 거죠. 이만큼을 베타. 그러면은 베타 더하기 알파가 바로 정확하게 여기 270도가 되는 거 보이죠? 2분의 3파이. 맞죠? 좋아요.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맞죠?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보조선을 하나만 그어볼게. 그러면은 재밌는 일이 생기는데요. 이렇게 보조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직각, 그리고 이렇게 보조선을 직각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되면은 합동인 삼각형이 나옵니다. 합동. 어떻게 합동이냐면은 이렇게 삼각형과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에서 합동이에요. 딱 봐도 합동이죠. 그죠? 왜요? 굳이 따져볼까? 직각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원래 같지. 이 빗변은 원래 반지름이니까 같죠. 그 다음에 띠인각 하나 같지. 그러니까 뭐예요? R 직각, 빗변 H 동일, 그리고 나머지 각 하나 R, H, A 합동.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옛날에 그런 것도 배웠었다. 아무튼 그렇다. 즉 합동이기 때문에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은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은 예를 한번 택해 볼게. 자, 요 좌표가 뭐예요? 그렇죠. 각 알파를 갖는 동경 x좌표야. x좌표. 그러니까 코사인입니다. 그럼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봐봐. 베타라고 하는 이 동경과 단위원의 교점이 얘죠. 자, 이 교점의 y좌표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가 얼마예요? y좌표 여기가 얼마예요? 그렇죠. 바로 사인 베타지. 사인 베타지. 자, 그러면은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는 같잖아. 그런데 길이가 얘는 양수로서 그냥 코사인 알파거든. 근데 얘는 뭐예요? 음의 방향, 음수로서 코사인 베타니까 서로 부호만 다르고 길이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음수 관계이다. 괜찮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외우자. 코사인 알파는 사인 베타와 음수 관계로서 동일하다. 어떨 때? 어떨 때? 요 알파와 요 베타가 서로 합쳐져서 270도, 2분의 3파이, 즉 270도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코사인, 사인, 그리고 부호까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다 바뀌는 거야. 코사인은 사인, 사인은 코사인, 그리고 플러스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다 바뀌어요. 어떨 때? 각이 크기가 더해서 2분의 3파일 때에는 다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만약에 선생님이 얘들아 코사인 225도는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225도와 45도는 더해서 딱 얼마예요? 270도인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그러면은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부호도 마이너스 더 붙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사인 45도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떠오르면 되죠. 물론 선생님이 지금 특수각에 대해서만 이제 예를 들지만 사실 이런 특수각들은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나와야 돼. 아까 사인 45도 뭐였어? 이거잖아. 그럼 사인 45도니까 이거니까 아니야 미안 이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바로 나와야지. 그런데 굳이 이제 각의 변환, 곽변화는 꼭 특수각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에 의미가 있는 거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알파와 베타가 서로 합해서 2분의 3파이가 되면은 코사인, 사인, 부호까지 다 바뀐다.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 알파와 탄젠트 베타와는 어떻게 비교가 되냐면 탄젠트는 뭐예요? 그렇죠? x 증가분의 y 증가량인데 이번에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서로 어때요? 바뀌었지. 서로 역할이 바뀌죠. 여기는 얘를 만약에 선생님이 그냥 x, y라고 한다면 여기는 x분의 y였다면 여기는 여기가 y고 여기가 x니까 y분의 x가 되는 거잖아. 이게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서로 역수 관계로서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야 되는 것은 알파와 베타가 서로 합쳐서 27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탄젠트는 역수 관계야 라고 이해하시고 암기까지 해주시면 좋죠. 그죠?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 그냥 머릿속에 이 이미지가 딱 떠올르면 그냥 외워줘.
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2분의 3파이일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이죠. 이번엔 더해서 딱 한 바퀴 2분의 2파이 360도가 될 텐데 이건 제일 쉬워요. 이건 제일 쉽습니다. 자, 일단은 그 어떻게 돼야 돼? 이렇게 돼가지고 원 단위를 하나 그려보고요. 그러면 이 정도를 한번 알파 정도로 잡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축으로 대칭해 보세요. 이 동경을.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요 크기가 알파야. 크기가 알파입니다. 그러면은 이 방향으로서의 각은 즉 우리가 이쪽 방향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 방향이 음의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절대적인 그냥 벌어진 절대값은 같지만 방향까지 확실하게 하면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알파라는 각인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대칭성에 의해서 이렇게 이어보세요. 그러면은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쭉 이렇게 직각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뭐가 나와요? 합동의 삼각형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게 합동의 삼각형이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뭐가 같아요? 그렇죠? x좌표 동일하죠. 그리고 y좌표는 서로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다른 상황이라는 거지. 맞나? 그러니까 알파와 그러면은 뭐가 되겠니? 요만큼이 베타가 되는 거죠. 지금 이거 까먹었네. 요만큼이 베타입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러면은 알파의 사인값, 그러니까 사인 알파와 베타의 사인값, 사인 베타는 어때요? 서로 어때요? 알파의 사인값, 여기가 사인 알파죠. 베타의 사인값은 y좌표니까 여기죠. 그러면 서로 길이는 같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마이너스 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고 이렇게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암기까지 하셔야 되는 것은 두 개를 더해서 2파이 딱 360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사인은 서로 마이너스 관계로서 동일하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내가 210도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것은 얘랑 얼마예요? 더해가지고 360도가 되는 건 150도지. 물론 이렇게 푸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면 그냥 연습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 사인이랑 똑같습니다. 사인 150도 맞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바로 가도 되지. 210도는 뭐예요? 210도는 더해서 270도가 되면 마이너스 다 바뀌지.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마이너스 붙고 코사인 붙고 60도가 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렇게도 같은 거고 뭐 다 되는 거야. 뭐 아무튼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아무튼 그렇다. 자, 그렇다. 아무튼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 값은 당연히 어때요? 그쪽 x좌표는 서로 동일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코사인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알파는 바로 코사인 베타가 서로 같아요. 어떨 때 이 알파랑 이 베타랑 합해서 200이 왜 나와? 360도가 되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코사인 좀 오버해 볼까? 300도는 얼마예요? 코사인 60도하고 서로 같죠? 왜냐고? 더해서 2파이가 되니까. 맞죠? 자, 그럼 탄젠트는 어떻게 될까요? 탄젠트는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스스로 느낌이 빡 오셔야 돼요. 탄젠트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x 증가량은 같지만 y 증가량이 서로 길이는 같지만 방향이 다르지. 그러니까 서로 음수관계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와 같다.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선생님이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얘들아, 이거는 이쪽이 알파면 이쪽은 크기는 알파지만 방향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 알파라는 동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사인 알파와 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서로 부호가 반대이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인의 기함수라고 하는 거지.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붙고 사인 마이너스 알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인 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원점 대칭인 그래프가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 원점 대칭이잖아. 맞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인 알파하고요. 그죠? 코사인 알파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마이너스 알파는 서로 같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수가 들어가도 서로 같네. 우함수. 그러니까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함수인 그래프이다라고 하는 거. 맞죠? 그럼 이거를 한 번 더 가면은 뭐예요? 탄젠트는 당연히 기함수겠죠. 탄젠트 알파하고 탄젠트 마이너스 알파는 서로 부호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기함수의 그래프를 원점 대칭인 그래프를 갖더라. 여러 가지로 확장이 가능하죠. 그렇죠? 정리하면은 알파 베타가 합해서 2파이가 되면은 사인은 서로 부호가 반대. 그림으로써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외우지 말고 머릿속에서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코사인은 서로 일치하기 때문에 서로 같다. 탄젠트는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정리해 봤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각 변화는 결국은 뭐다? 그렇죠? 합해서 2분의 파이, 합해서 파이, 그 다음에 합해서 어디 갔어? 2분의 3파이 합해서 2파이. 요게 네 가지만 알면은 다 됩니다.
다 되고, 물론 여러분들이 각자 계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습관화되어 있는 것, 연습이 잘 되어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아직도 각변환이 나는 불편하다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제시했던 방법을 통해서 공부하시면은 어렵지 않게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41번은 미안한데 오타가 있었죠. 오타가 있었습니다. 코사인 제곱에 x 빼기 3분의 3파이 가로 닫고 마이너스 코사인의 x 마이너스 3분의 3 더하기 k가 아니고요. k가 밖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각이 여기서 이렇게 닫히고요. 그 다음에 이 k는 밖으로 빼서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오타 정정하시고 문제를 좀 풀어보시고요. 자, 일단 이거의 최대값이 3이래요. 그리고 최소값은 m일 때 그 k와 상수한 k와 최소값 m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코사인의 제곱 다 좋아. 근데 각이 다르잖아. 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각을 하나로 어떻게 치환해 가지고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각을 좀 일치시켜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이 각을 중심으로 이 각을 표현해도 좋고요. 이 각을 중심으로 이 각을 표현해도 좋은데, 선생님은 그냥 이 각을 잠깐만 라지 x라고 한번 더 볼게요. 라지 좀 그렇다. 세타라고 줘. 세타.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x 빼기 3분의 3 파이를 세타라는 각으로 뒀다면, 자, 여기 세타라는 이 값에서 어떻게 추가 혹은 빼기 어떻게 해야 x 빼기 4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죠? 바로 여러분들 암산이 바로 되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각은 세타에서 4분의 2 파이, 즉 2분의 2 파이만 더 더해지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죠? 자, 좋아요. 그러면 식을 한 번만 더 다듬어 볼 수 있겠다. 바로 코사인 제곱의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에다가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다. 이 정도로 한번 다듬어 봤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좋아요. 자, 물론 여기서 이제 뭐 굳이 안 나왔지만 이 x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별말 없으니까 그냥 실수 전체가 되겠죠? 그렇죠? 실수 전체가 되니까 거기서 3분의 3파이 빼고 뭐 해봤자 어차피 실수 전체의 각을 다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x축이라면은 여기 있는 모든 각들을 다 다루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좋아요. 자, 그렇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요거 한번 좀 바꿔볼까? 친구들 요거 한번 좀 바꿔볼까? 코사인의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두 각을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었을 때에는 사인 코사인은 서로 같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앞으로 한번 어디 갔어요? 여기 두 각을 더해서 여기 두 각을 더해서 2분의 파이일 때에는 사인과 코사인이 이렇게 같아요.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와 더해가지고 2분의 파이가 되는 각은 뭐야? 바로 간단하죠.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지. 봐봐. 세타 더하기 2분의 파이와 마이너스 세타라는 각을 더해보세요. 그러면은 세타 마이너스 세타 날라가고 2분의 파이만 남잖아. 그러면은 뭐랑 똑같다고? 사인이 코사인이 사인으로 바뀌니까 이것은 곧 어떻게 된다? 이것은 곧 사인 마이너스 세타와 같다. 여기까지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렇게.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식을 한번 더 다듬어 볼 수 있겠지. 식을 한번 더 다듬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fx는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사인 마이너스 세타 플러스 k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또 아까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 자, 사인은 뭐예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더하기로 바뀌면서 사인 세타 더하기 k다라고 생각을 또 해주는 것도 맞다. 자, 그렇게 되면 한 번 더 나아가는 거지. 얘들아, 사인 제곱과 코사인의 제곱과 제곱의 합은 1이죠. 사제곱 더하기 코제곱은 1. 기억나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요 코사인 제곱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은 뭐다? 그렇죠. 이 첫 번째 주어진 이 상황을 각을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 혹은 사인이면 사인, 삼각함수까지도 통일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최종 fx라고 하는 것을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그리고 어디 갔니? 어디 갔어? 플러스 사인 세타 더하기 k 플러스 1인데 지금 여기서 선생님 x라고 뒀는데 갑자기 세타가 나오는 것은 지금 치환한 상태라 그래요. 치환한 상태.
그죠? 근데 생각해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어차피 이거는 모든 각을 다 다루는 거고 밖에 제한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3 빼봤자 모든 각이니까 이거 그냥 세타라고 두고 세타도 그냥 모든 각을 다 다루는 거니까 그죠? 여기도 그냥 fx가 아니라 f세타라고 둬도 괜찮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걔가 최대 3 최소 m이래요.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 필요한 건 뭐다? 그렇죠. 다시 한번 치환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지. 사인 세타를 치환해 볼게요. t로 그러면은 사인 t제곱 플러스 t 더하기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이러한 뭐가 나와요? 그 식이 나오는 거죠. 맞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물론 치환했을 때는 언제나 뭐를 중요시해야 돼요. 그렇죠? 범위. 자, t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잖아. 사인은 최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만 갖는 녀석이야.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관찰하는 게 가장 확실하겠죠. 그러면은 완전 제곱꼴로 한번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붙고요. t 제곱 마이너스 t 안전하게 한 단계 더 써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붙고 자 절반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1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계산 잘하세요. 이거 제곱이랑 만나면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오히려 플러스 4분의 1을 해줘야 쌤쌤이 되겠지. 맞나요? 됐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분의 5가 된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일단은 f 세타를 t로 치환한 거예요. t로 치환한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죠? 위로 블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대칭축이 얼마예요? 대칭축이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리고 여기 꼭대기 값은 얼마란 얘기예요? k 더하기 4분의 5란 얘기입니다. 자 문제에서 최대값이 3이라 그랬는데 최대값은 꼭대기가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그 꼭대기의 값이 정역에 들어왔을 때가 확실한 거잖아. 정역이 들어와요. 2분의 1은 정역이 들어오나요? 맞죠? t는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니까 분명히 우리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t값은 인정이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k 플러스 4분의 5가 최대값이 되고 걔가 바로 얼마란 얘기예요? 3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최대값이 3이라고 했었죠. 여기. 그죠? 자 그러면은 k 더하기 4분의 5가 3이니까 k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죠? 4분의 여기 4분의 10이지. 그러면은 4분의 7이 바로 k 값이 되겠지. 여기까지 하나 결정해 놓고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뭐죠? 최소값이면은 일단은 정의역이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이잖아, 친구들. 그러면은 2분의 1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약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느낌이지. 그러니까 2분의 1이 딱 중앙보다 조금 오른쪽에 치우쳐졌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 1이잖아. 그럼 여기가 0이면 2분의 1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2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이야. 2분의 1 기준으로 해가지고. 맞나요? 그러니까 2분의 1 여기 있으면 정의역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맞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여기다 그려볼게.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생긴 이렇게 여기까지만. 맞나요? 여기가 2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1이라는 거죠. 그래프가 지금 엄밀히 따지면 요만큼만 그려진다는 얘기야.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가 최대값인 거는 확실하죠? 아까 그래가지고 나서 이제 k값도 구했고요. 그러면은 최소값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이 최소값이 되겠지. 맞나요?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 뭐가 t가 맞나요?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에는 그냥 여기다 바로 집어넣는 것도 괜찮죠? 그죠? 그럼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t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이니까 얼마니? 이렇게 지어지니까 k 마이너스 1이 보다 최대값이 되는 거죠. 아니 최소값이 되는 거죠. 근데 k가 아까 뭐라 그랬어? 4분의 7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최소값 미니멈은 얼마예요? k 마이너스 1이라고. 맞나요? k 마이너스 1 맞니? 불안하지? 잠깐만 1 다시 이 t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봐.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k 플러스 1 그러면 1 하나 지워지고 k 마이너스 맞다. 그죠? 자, 계산을 한 번쯤 스스로 끊임없이 의심해보라. 자 그러면 k가 아까 4분의 7인 거 찾았기 때문에요. k-1은 4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자 문제에서 그러면은 k 4분의 7도 찾았고요. 그 다음에 m 값도 찾았지. 맞나요? 미니멈 값. 미니멈 값이 아니라 맞죠. 최소값 미니멈 값 맞네요. 그죠? 그러면은 4분의 7과 4분의 3이 더해지면 얼마예요? 최종 정답은 4분의 얼마니? 10이니까 정답은 얼마란 얘기예요? 2분의 5가 정답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5가 정답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름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아. 나름. 왜? 각이 일단은 오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문제였고 미안합니다. 오타가 없어도 나름의
손이 많이 가는 문제,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손이 많이 가서 식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했던 게 뭐예요? 그죠? 바로 치환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각을 예쁘게 다듬으면서 식을 쭉 써내려 갔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42번입니다. 0부터 이번에는 4파이 증정까지요. 좀 특이하죠? 요거 2파이 아닙니다. 4파이예요.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땡땡땡의 방정식이 있는데 뭐든 해. 이 합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자, 그러면은 뭔가 사인도 등장하고 코사인도 등장하고 그다음에 각 x로 통일도 안 되어 있어. 그러니까 사인, 코사인이 둘 다 나와 있고 각 통일도 안 돼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거 두 가지를 다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한 코사인, 사인, 한 삼각함수에 대해서만 식을 풀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서는 보세요. 여기 코사인 2분의 파이 더하기 x를 잠깐만 바꿔보자. 우리는 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예요? 그렇죠? 사인 알파는 코사인 베타랑 같습니다. 어떨 때? 알파와 베타의 각의 합이 90도가 될 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어디 갔어? 2분의 파이 더하기 x랑 더해서 2분의 파이 90도가 되는 각은 뭐예요? 마이너스 x죠. 그죠? 그러면은 사인은 코사인은 그냥 사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또 사인은 기함수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툭 튀어나와서 이렇게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지. 이런 것들이 진짜 구구단 외듯 그냥 흘러나와야 돼요, 여러분. 진짜로. 각을 바꾸는 작업들은요. 구구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뭐야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그건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해도 돼. KMS에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식을 이렇게 한번 다듬어 봤어요. 사인 제곱 x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코사인만 쭉 뽑아낸 게 마이너스 사인 x였으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한 번 더 만나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4 사인 x 이런 거 계산 조심하시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요 사인 제곱 x를 한번 그냥 요 사인 x를 치환해주고 싶은데 뭐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인수분해가 바로 됩니다. 어떻게 해요? 2, 3, 1 주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되겠다. 그래야지 6 빼기 2가 되니까 4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2 사인 x 더하기 3과 그 다음에 2 사인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 사인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인데 이게 말이 안 되지. 사인 x가 마이너스 2분의 3, 1.5 어떻게 이렇게 크니? 사인 x는 아무리 커도 1, 아무리 작아도 마이너스 1밖에 안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1.5는 그냥 범위에서 벗어난 값이니까 그냥 삭제. 맞죠? 그러니까 2분의 1만 해당하는 게 맞아요. 그럼 우리는 사인 x가 2분의 1을 만족시키는 거를 어디서 찾는 거야? 0부터 4파이 직전까지에서만 찾아가지고 다 더하세요라는 건데 이런 거는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해서 푸는 거지. 지금 얘기하는 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사인의 그래프를 우리가 두 바퀴만 돌려볼까? 두 바퀴. 여기까지가 한 바퀴 맞나요? 여기까지가 2파이. 한 바퀴 더 그래야지 4파이까지 가니까요. 이렇게까지가 좀 안 이쁘다. 여기까지가 4파이. 자, 근데 문제에서는 등호가 시작은 빵꾸가 막혀 있고요. 그냥 4파이 직전까지니까 빵꾸가 뽕 뚫려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2분의 1을 만족하는 거는 친구들 2분의 1은 어디예요? 2분의 1은 딱 봐도 여기죠. 뭐야 이렇게 두꺼워. 여기잖아. 여기 따다다다다 여기잖아. 그러면은 그때의 x값 즉 각의 크기는 어디니? 바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죠. 이렇게 맞나요? 어디예요? 여기 이거를 물론 각각 실제로 구할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다 더하라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더니 어떻게 일정하게 나오는 것들의 합은요 무조건 대칭성을 이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고요. 대칭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여기 보이는 이 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인 거 보이세요? 이렇게 맞나요? 약간 M 모양처럼 이렇게 M처럼 맞나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칭인 거 보이시죠? 이해되시죠? 그죠? 사인 코사인 그래프는 무조건 대칭성 너무 중요한 테마인데 선생님이 따로 정리는 안 하지만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이니까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얘 대칭선이 얼마예요, 친구들?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잖아. 거기에서 요 파이 그 다음이니까 2분의 3파이네요. 그죠? 2분의 3파이.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를 선생님이 그냥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해보자. 그러면은 요 알파와 감마 여기 델타죠. 이렇게 두 가지는 요 2분의 3파이가 딱 중앙값 센터값이니까 두 개를 더해서 반땡한 게 2분의 3파이니까 두 개를 더한 것만 따지면 얼마나 얘기예요? 알파와 델타의 합은 바로 3파이. 똑같은 맥락이죠. 베타와 감마에 더해서 반땡이 2분의 3파이니까 더한 것까지만 하면은 뭐예요? 그죠? 베타와 감마의 합은 3파이. 그러면은 내가 찾는 알파, 베타, 감마, 델타의 합은 6파이가 최종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대칭성을 이용해서 모든 해의 합을 구하는 거는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관련 문제도 꼭 여러분들이 문제 푸시다 보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42번은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였어요? 역시 각변환. 얘가 얘고 얘가 얘야.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듯 여러분들이 연습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참고하세요. 이건 참고인데 진짜 참고입니다. 그냥 보고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끝이야. 자, 상악함수의 그래프는 바로 주기, 최대치수, 지나는 점. 사실 이 지나는 점이 살짝 애매한 느낌이 들지만 아무튼 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보면 되고요. 세 가지만 알면 돼요. 알면 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그래프를 그려보세요라는 문제를 한번 만났다고 하자. 물론 실전에서는 이렇게 만나진 않죠. 선생님이 밑에다 써놨죠.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그리라고는 안 해요. 그냥 그려진 그래프를 잘 파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그려진 그래프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꾸로 그릴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일단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라는 그 예시를 통해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그럼 일단 주기는 너무 쉽죠. 주기는 바로 얼마예요? 절대값 2분의 2파이니까 주기는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맞나요? 그러니까 코사인의 그래프니까 한 바퀴가 이런 느낌으로 도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은 걔가 지금 한 주기는 파이를 갖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드는 겁니다. 설마 이걸 보고 요 x의 개수 2를 분모에 깔면서 주기가 파이야를 모르는 친구는 없겠지. 자, 최대치수는 뭐예요? 최대치수는 누가 그거를 담당하죠? 그죠? 곱하기 2는 바로 뭐예요? 최대치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2하고 마이너스 2를 벌렸다가 이렇게 쭉 확대했다가 플러스 1을 했기 때문에 위로 한 칸을 들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 맥시멈은 3이 되고요. 미니멈은 오히려 하나가 더 깎이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코사인의 그래프의 가장 기본은 이렇게 메롱 그래프잖아요. 이렇게 메롱 이렇게 그래프잖아.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최소는 3 마이너스 1. 그리고 이 한 사이클, 한 주기는 얼마란 얘기예요? 그렇죠? 파이가 되는 느낌이라는 거지. 맞죠? 자, 지나는 점은 바로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코사인의 그래프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그럼 지나는 점이 무수히 많잖아, 친구들.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가이드가 되는 지나는 점은 그냥 꼭대기점 찾아주시면 돼요. 꼭대기점.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냥 꼭대기점 찾아주면 됩니다. 별거 아니야. 자, 그럼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 3. 그러니까 최대값이 3일 때니까 코사인의 값이 1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그래야 이제 이 값 전체가 3이 되니까 그러면은 요 값이 바로 0이 되면 딱 좋지. 코사인 0은 1이니까. 물론 코사인이 1 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다 1이잖아. 그런데 그냥 우리는 가장 시작되는 부분을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이지 뭘. 그러니까 x가 얼마가 돼야지 이 각 자체가 0이 돼요. 그렇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요 식은요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예요? 6분의 파이 콤마 3을 지난다는 얘기야. 그렇죠? 6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은 코사인 0이 되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거니까 6분의 3 파이 콤마 3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이렇게 되겠죠. 짠 해가지고 여기에 6분의 파이가 하나 있어. 그때 최대값이 3이에요. 3. 얘가 시작하는 점으로서 여기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 거 아시죠? 마이너스 2좀 잡아볼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면은 이 정도가 이제 가이드 선이 돼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메롱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주기가 이제 파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은 요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6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더한 거니까 6분의 7 파이가 되는 것도 알 수 있고, 뭐 이전에는 다시 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겠지. 이렇게 뒤에는 뭐 이렇게 대충 그렸지만 아무튼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제 좌우로 쭉 나가는 그래프라는 거지. 물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이거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이런 것들을 종합하면 즉 세 가지 주기, 최대 최소, 지나는 점을 알면은 오히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최대 최소, 주기, 지나는 점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식을 또 분석을 해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아무튼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물론 그래프를 그릴 일은 없어. 그냥 그려진 그래프를 잘 파악하자. 그 파악하는 것은 주기성, 그 다음에 최대 치수 이 정도, 그 다음에 적당한 평행 이동이 어떻게 되어 있나, 그죠? 이런 것들 한번 파악해 보시라 라는 의미로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